중국이 지속된 정량난에 통관이 지연돼 중국 연안의 창고에서 몇 달씩이나 보관 중이던 호주산 석탄을 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지방 정부 평가에 넣었습니다. 이는 내년 2월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환경오염, 그 중에서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중국이라는 오명이 아닌 오명을 싣기 위해 베이징의 하늘을 맑게 유지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는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 화석연료나 마구 태울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최근 몇 년간 전기 소비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대부분의 전기 생산을 아직까지 석탄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 석탄의 공급이 전력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 주로 이용하던 호주산 석탄은 고열량탄이라 화력발전에 용이한 데 반해 대체된 인도네시아산과 몽골산 등의 석탄은 호주산 석탄에 비해 발전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호주산 석탄 1개로 만들 전기를 인도네시아나 몽골산의 석탄으로는 2개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효율이 크게 떨어지며, 따라서 같은 발전량을 유지하려면 이전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석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입량을 늘려도 이전과 같은 발전량을 내려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한 중국 내 전력 생산의 70%가량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고,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수입하는 석탄 중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중요한 석탄을 호주와의 갈등으로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가격이 이전 달과 비교해 75%나 오르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석탄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부릴 대로 부린 중국은 막상 호주와의 갈등이 개선되지 않고 길어져 공장 가동 시간도 제한될 정도로 에너지난이 심각해지자 보관 중이던 통관대기 물량이긴 해도 호주산 석탄의 하역을 슬쩍 허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에너지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력난의 원인이 된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의 시작은 2016년도로 올라갑니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해당 지역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호주는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반한 단극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으로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하며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을 지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립정책을 포기하며 파르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섬의 소유권이 중국에게 있으며 국제사회에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다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주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중국의 홍콩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당시 일방적으로 탄압을 하는 중국 정부를 보고 호주는 1997년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을 때 약속했던 시민의 자유보장이라는 대의를 위반했다 판단하며 홍콩과 기존에 맺었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하며 이미 호주에 들어와 있는 홍콩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보호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홍콩, 타이완, 그리고 마카오가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행사에 개입하려는 호주의 이러한 행동은 내정 간섭이라고 치부하며 호주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며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때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는 자국의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며 타국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 그래도 사이가 좋지 못하던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를 정밀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호주는 중국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이란 망언까지 하며 호주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시작으로 호주산 보리, 와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시키며 경제적으로 보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에 따른 역풍이 오히려 중국을 덮쳤습니다. 베이징과 같은 중국 주요 도시마저 정전이 나며 중국 내 석탄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이 이어지자 중국의 석탄 지수 발표를 중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의 4분의 1인 6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중국 호주 간의 무역 분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그럼에도 호주는 중국의 만행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단호하게 중국에 대해 비판하며 대립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국방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주 시드니 기술대학에서 조사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호주 상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으며, 이는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일부의 예측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석탄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고, 오히려 중국이 호주에 대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최근에 와서 중국은 그동안 항구에 통관되기 중이던 호주산 석탄의 하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호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 영국과 지난 6개월간의 비밀 협상 끝에 중국을 겨냥한 3국 안보동맹 오커스를 발족하며 중국을 더욱 압박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고한 동맹 관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4개국 안보회담, 약칭 쿼드가 장기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로 확대되는 기대를 걸며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기껏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판 나토를 선언하며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을 통합한 국제기구인 쿼드를 출범하였는데, 일본과 인도가 중국과의 경제관계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이러한 반응을 본 미국이 영국과 손을 잡고 호주를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오커스의 목표로 보입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2021년 3월 호주 해군참모총장과 영국의 해군참모총장급인 제1해군경위 회동이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관해 논의한 것이 오커스 논의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열린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극비리에 열린 미국을 포함한 삼국 간 정상회담 의제도 다뤄졌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은커녕 미국, 영국, 호주 내에서도 겨우 10수명의 최고 수뇌부만이 알고 있었을 정도로 발표 직전까지 철저하게 1급 기밀에 붙여져 함구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호주 양쪽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미리 정보를 준 것으로 알려지며 오커스 동맹에서 한국을 상당히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오커스의 첫 주요 활동으로는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가 추진되는데,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던 시기인 1958년 영국의 기술 이전을 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이게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왜 한국에게 오커스에 대해 미리 정보를 주었겠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호주보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매우 가깝고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더 이상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 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최신 군사 기술들을 공개하며 국방력을 키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 인도와 같이 중국과의 경제관계상 전면적으로 중국에 반대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으로 한국이 반중을 통한 미국의 기술 이전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핵물질 개발에 대한 제한을 풀어 자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운영 및 건조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림팩 훈련 당시 뛰어난 성과로 드러났고, 만약 이러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해 운영한다면 한국 해군의 목표인 대양 해군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것입니다. 영국 유명 금융전문가 겸 방송인 빌 블레이는 최근 영국이 직면한 에너지 부족 위기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올 겨울에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영국이 에너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무릎 꿇고 구걸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발전용 원료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가를 올린다면 유럽은 속수무책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중 영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42%나 되는데, 최근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 등으로 전력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 브라질의 경우 최근 가뭄 등으로 강의 수위가 낮아져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호주와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천연가스 및 석탄의 수입량을 늘리며 가격이 폭등하고, 코로나19로 잠시 위축됐던 세계 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수요 또한 급증하자 올해 겨울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중국 전력난의 원인이 된 석탄을 비롯해 원유와 가스 가격의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공장들이 전량난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며 완제품 가격이 오르고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LG화학과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중국의 공장을 세운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전력 사용과 관련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